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7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8월 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7월 7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시 기해년 신미월 병자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병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 병화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 병화와 월령인 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8월 7일이면은 이제 미월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내일 뭐 입추 절입 시간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물론 입추 절입 전까지는 미월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미월에서 이제 신월로 바뀌기 때문에 온전한 미월로 보기는 좀 어렵고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미월 이제 한 30일간 공부해봤는데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진술축 미월 4개월은 항상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각 월마다 진월이라고 하는 것 고구가 되겠고 지금 미월은 대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월은 상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축월은 아마 소한 대한이 이제 기준이 되면서 대한 전반과 즉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해월부터 했으니까 지금 미월은 거의 축월, 진월, 미월을 마쳤고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달 신유, 술월 되게 되면 이제 술월에 대해서 이제 상반월, 하반월 나누는 거 공부하게 되면은 1년은 일단은 공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제 강의 이 일진 명리학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신금 일간이 6월에 태어난 게 궁금하다 내지는 간목 일간이 4월에 태어난 게 궁금하다라고 하면 그때 그 부분을 이렇게 찾아서 공부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해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 일간이 이런 원령이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동보감 즉 난강망의 기본적인 사주 보는 이론 즉 그 조라든가 이제 왕세를 통틀어서 볼 수 있는 그런 간법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난해하고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사주를 볼 수 있는 어떤 안목은 좀 깊이 있는 어떤 안목을 얻을 수 있다. 깊이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어렵다 하더라도 좀 인내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는 아직은 1년하고 제가 관둘 생각은 아니고요. 제가 여력 있고 할 수 있는 한은 계속 꾸준하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또 똑같은 내용이 반복일 수도 있겠지만 기해년에 5월하고 또 내년 경자년에 또 5월은 또 같지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물론 이제 일간과 월령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관계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죠. 근데 이제 연이 바뀌게 되니까 연이 바뀜으로 인해서 또 사주가 바뀌게 되는 거니까 그러한 차이점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계속 하려고는 하는데 일단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간 병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죠.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병이라고 하는 것 화, 즉 불의 기운을 타고난 그러한 일간이 되겠습니다. 양화라고 이렇게 하겠고 비유를 할 때는 태양 지화, 즉 하늘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해서 병화라고 하는 것 굉장히 강렬하고 뜨겁고 태양을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눈이 보시고 진짜로 너무 오래 지속적으로 보게 되면 실명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강렬한 빛과 강렬한 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태양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을 양중지존이라고 해요. 양중지존, 그죠? 지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부처님도 지존에 해당이 되시고요. 예수님이라든가 각종 어떤 신들이 다 지존에 해당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명리학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양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병화다라고 놓고 보는 겁니다. 원래 목화, 토, 금수 중에서 목화가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수는 어떻게 됩니까?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토는 어떻게 됩니까? 토는 중성이에요.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니다. 단 목화가 왕하냐 금수가 왕하냐에 따라서 토라고 하는 것은 양으로도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음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간은 박쥐 같은 그런 성향 내지는 이쪽 저쪽을 잘 아우를 수 있는 어떤
폭넓은 어떤 통찰력이라든가 포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일간들, 토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점은 뭐냐면 포용력이 있는 것이 토고요. 반면에 이쪽도 기웃 저쪽도 기웃 할 수 있는 약간 박쥐 같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도 있는 것이 토입니다. 확실하게 목화는 양이 되는 것이고요. 금수는 음이 되는 것이고, 목화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봤을 때는 갑을목이고요. 그 다음에 병정화가 되겠죠. 병정화. 근데 중요한 것은 목화가 양이라고 하면은 양은 목보다는 화가 대표적인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병정화 중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화보다는 병화가 더 양에 해당이 되죠. 양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더 뜨겁고 강렬한 것이 병화. 정화는 내일 공부하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음화에 해당이 되죠. 달이라든가 별빛같이 강렬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부드러우면서 약간 유연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것이 정화죠. 그래서 똑같은 양이다라고 하더라도 정화가 아니라 병화가 양을 대표하는 겁니다. 음은 어떻게 돼요? 금수가 음에 해당이 되는데 금에 비해서는 수가 더 음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수 중에서도 임수, 개수가 있는데 개수가 음을 대표하는 그런 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임수가 양이니까 임수가 음을 대표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자 보세요. 음은 어떻게 돼요? 양보다는 음이 더 음에 가깝잖아요. 양수보다는 음수가 더 양을 대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려면 한참 위로 올라가는 것이 양인 것이고요. 음은 어떻게 돼요? 땅속으로 많이 내려가야 음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음양으로 놓고 보게 되면 양수보다는 음수인 개수가 더 음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에 해당하는데, 이건 딱 정리를 해줬어요. 양을 대표하는 것은 양중양, 즉 그것이 병화가 되는 것이고요. 음을 대표하는 것은 음 중에 음을 대표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수가 음을 대표하는 그런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 뜨겁고 어떻게 돼요? 강렬합니다.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어떤 시야를 확보해 줄 수 있는 것이 병화죠. 즉 어두컴컴하거나 태양이 없는 밤에는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병화가 하늘에 태양이 떠야지만 어떻게 돼요? 63빌딩 올라가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거기 전망대, 자 63빌딩이 지상 63층이 아니라 지하 3층에 지상 60층을 합해서 63빌딩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 상식이 되겠고요. 자 전망대 올라가서 멀리 보게 되면은, 멀리 보면 저 인천 월미도까지도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안개가 끼거나 아니면 구름이 끼거나 요즘같이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게 있게 되면 시야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병화일간 같은 경우는 맑고 밝고 해야지만 멀리 볼 수 있는 안목 같은 것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시야를 가리는 무토 기토로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론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병화의 빛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신의 빛을 반사시켜서 좀 더 강렬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양간들도 경금을 쓰면 용도가 커지겠지만, 병화라고 하는 것도 칠살 임수가 있어야지만 병화의 빛을 수보양광해서 좀 더 병화의 빛을 강렬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병화일간이 뿌리가 있고 병화일간이 빛이 강하다라고 하면 사시사철, 즉 신유술 가을이라든가 해자축 겨울 같은 경우도 임수를 보면 좋겠지만, 근데 신유술 특히 해자축 가게 되면 화라고 하는 것이 매우 약하고 수가 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임수를 쓰긴 쓰더라도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인성이라든가 인성이 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비견겁제 같은 화가 있어서 병화를 좀 도와주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임수를 본다 하더라도 크게 두려울 바는 아니고요. 임묘진월이라든가 사오묘 같은 경우는 목화, 즉 일간 병화가 왕해지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칠살 임수를 아무 때나 쓰더라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진월이라든가 미월, 술월, 축월은 토가 왕해지기 때문에 병화를 회강시킬 수 있는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일간 병화가 회강될 수 있어서 목이 있어서 어떻게 돼요? 토를 제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사주를 보는 틀이 되겠죠. 이것이 기본적인 병화를 보는 기본 간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라도 딱 알아놓게 되면 병화가 무엇을 좋아하고 병화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다음에 진술충 미월된 토가 왕해지니까 회기무광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경우는 복이 있어주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본 룰만 안다 하더라도 사주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금이라든가 어떤 토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병화도 토를 쓸 때가 있긴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사주에 따라서 참작해서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월령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일단은 사오미 남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남쪽이라 하더라도 미는 이제 남서쪽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일단 계절로 놓고 보면 여름에 해당이 되고, 미월 같은 경우는 늦여름, 즉 모하 내지는 개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월은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대서절이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내일이 8월 8일 입추고요. 지금이 이제 입추를 하루 앞둔 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반월에 해당이 될 것이고, 이 하반월이 되게 되면 금수가 어떻게 됩니까? 진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주 원국에 금수가 많지 않으면 크게 문제될 바 아니겠지만 미월에 금수가 뭐 3점 이상 4점 이상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삼복생한이 돼서 어떻게 돼요? 화로서 조후해야 하는 그런 국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4, 5, 미월. 미월이라 하더라도 상반월과 하반월이 다른 점은 뭐냐면, 상반월 같은 경우에는 5월에서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5월의 뜨거운 기운이 딱 단절돼서 미월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이렇게 식는 것이 아니라 미월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5월의 뜨거운 화의 기운이 미월 상반월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병화일간이 미월 중 상반월에 태어났을 때는 마치 5월에 태어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병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는 병화가 양인격을 얻은 거하고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미월 중 상반월을 양인격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5월과 동론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마치 제왕지에 태어난 병화일간과 같이 일간이 아주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간이 병화가 왕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병화라고 하는 것 7살 임수로서 수보양광해서 병화의 빛을 강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거를 수보양광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병화의 빛을 보강 더 반사시켜서 좋다, 이렇게 표현도 하겠지만은, 달리 말하게 되면 병화일간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병화가 굉장히 왕합니다. 그러면 쉬운 말로 기온이 40도, 50도, 60도까지 막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만물이 다 시들어 버리고요. 땅에 있는 모든 물기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바싹바싹 마르게 되죠. 옛날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만든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그 다큐멘터리가 뭐냐면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 일정한 속도로서 자전을 하게 되는데, 지구가 자전을 멈추게 되면 쉬운 말로 이렇게 자전을 뚝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속도가 예를 들어서 100km로 돌아가는데 그것이 90km, 80km, 70km, 60km 점점 돌아가는 속도가 늦다가 이제 멈추겠죠. 선풍기도 계속 돌다가 전원을 끄게 되면 그 돌아가는 어떤 뭐라고 했죠? 돌아가는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어느 정도 돌다가 일정 부분 지나게 되면 멈추게 되죠. 그러면 지구 자전 속도가 늦게 되면 일정 부분 안에서는 태양빛을 너무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뜨거운 열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온이 계속 상승하게 되죠. 달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태양빛을 받는 곳은 굉장히 뜨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 온도가 뭐 100도 이상씩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뭐 수십 도 이상씩은 올라가겠죠. 몇백 도 올라갈 수도 있겠고, 태양빛을 받지 않는 그 응달 부분은 영하 막 수십 도로 내려가게 되고, 그래서 기온차가 극심하게 지게 되는데, 우리 지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자전 속도가 늦어지고 멈춘다라고 하면 태양빛을 직접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태양이 또
팽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지구 온도가 지금 평균 온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구 평균 온도가 예를 들어서 30도, 40도, 50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구 내에 있는 모든 물기는 어떻게 됩니까? 다 증발돼서 바닷물도 증발돼서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만물이 말라서 죽게 되는 겁니다. 자, 병화 일간이 5월에 태어나서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태양이 너무 뜨거워지고 태양이 지구를 너무 비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은 말라서 죽게 되고 수는 날아가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병화일간이 5월, 양인월에 4월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럴 때 태어났을 때는 칠살 임수를 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지구 온도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지만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병화일간이 왕했을 때 임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수보양광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설명하는 강학상 설명하는 것도 있고요. 또 지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병화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뜨거워지고 온도가 높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만물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가 있어야지만 조후할 수 있고 화가 너무 치열해지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어떻게 됩니까? 뭐예요? 수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차가 이제 요즘 좋은 차, 독일의 아우토반 달릴 수 있는 그런 차들이 있는데 좋은 차, 외제차들이 많죠. 이 차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200도 달릴 수가 있겠고요. 좋은 차 300km도 달릴 수 있는 차가 있습니다. 단 차가 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가 이 차를 멈출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없이는 달릴 수가 없죠. 왜냐? 내가 이 차를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뭐예요? 바로 사고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확률을 갖고 하는 거죠. 내가 100km를 달리고 200km를 달린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은 내가 멈춰야 할 때 내가 이걸 멈출 수 있어야지만 좋은 차의 성능 100km, 200km를 달릴 수 있는 차의 성능을 내가 이용하는 것이죠. 자, 화라고 하는 것도 뜨거워지는 것을 내가 이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지만 그 열을 이용해 가지고 그 물을 끓여서 라면도 끓여 먹을 수가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깜빡하고 물을 끓였을 때 내가 딴짓하다가 놔두면 어떻게 돼요? 물이 다 쪼그라져서 날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화를 내가 통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화가 왕이지만 그래서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 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가 미월중 상반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임수가 필요할까요? 물론 개수가 있어도 조우할 수 있는 그런 공력은 있지만은 임수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병화를 수보양광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특히 4, 5월 같은 경우 임계수가 같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어떤 사람들 관살혼잡이다라고 해서 매우 안 좋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오히려 병화가 4월이라든가 5월에 태어났을 때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이때는 관살 혼잡되는 것을 오히려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임수가 필요한 것이고요. 4, 5, 미월 같은 경우 수라고 하는 것은 약하기 때문에 금이 있어서 임수를 생주해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병화가 4월, 5월, 그 다음에 미월 상반월에 사주 보는 기본 간법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하반월 같은 경우에는 자, 금수가 진기하기 때문에 수가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많을 필요는 없고요. 딱 뿌리 정도 있고 튼튼한 뿌리를 하나가 있고 임수 정도 투출하면 좋겠죠. 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반월은 어떻게 돼요? 토왕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토왕절, 그죠? 토가 왕하기 때문에 수가 있게 되면은 그 토가 어떻게 돼요? 수를 탁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수를 어떻게 돼요? 파극해서 못 쓰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미월 하반월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4, 5, 미월 중 아직은 여름이기 때문에 병화일간이 세력이 아직은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일간이 수월이라든가 축월 같은 경우에는 늦가을, 늦겨울이기 때문에 병화일간이 약하지만은 4, 5, 미월 같은 경우는 아무리 미월 중 하반월이라 하더라도 병화일간이 약하지 않다. 하루로 놓고 보게 되면 미시라든가 신시 이런 경우에는 미시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3시 반 이전이니까 아직 태양빛이 뜨거울 때죠. 그죠? 아직은 병화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약하다고 보면 안 되고 그래서 반드시 똑같습니다. 돼서 상반월과 같이 임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뿌리를 줄 수 있는 금 같은 것이 있어서 이 정도 국세만 된다라고 하면 능히 병화일간을 보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자수가 있거나 뭐 임자라든가 뭐 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금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삼복생한이 돼가지고 이때는 오히려 병화를 좀 생조방신해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되는데, 병화일간이 하반월 토가 왕할 때 태어났기 때문에 임수 신금을 쓰는 것, 금을 쓰는 것은 뭐 상반월과 같다 하더라도 아직은 병화일간이 이제 대설을 지났기 때문에 기력은 좀 많이 세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5월 같은 경우 임수 개수를 썼을 때는 울로가 서북 금수양 으로 가는 것이 기본적이었지만, 병화 미월의 하반월에는 금수를 용신을 쓰는 거는 똑같지만 울로의 방향은 어떻게 돼요? 동남 목화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미월, 상반월 같은 경우는 서북 금수가 있다 하더라도 서북 금수향으로 가는 것이 5월과 같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은, 미월 하반월 같은 경우에는 동남 목화향으로 가야 된다. 물론 아무리 대서절 이후 하반월이라 하더라도 뭐 금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병호 또 뭐 지지에 또 오, 병화 투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때는 미월이라 하더라도 화가 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월이라 하더라도 이때는 서북금수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이것은 그 사주에 따라서 왕세가 약간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는 그런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사주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오늘의 명식,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병화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의 격국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거는 병화가 미토를 보게 되면 상관격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잘 보시면은 기토라고 하는 것이 연간에 이렇게 토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병화일간이 4, 5비월이 화가 왕한 때다 하더라도 하반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화라고 하는 것은 기세가 좀 꺾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세력을 크게 얻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으면은 병화일간이 상관격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일간은 약하고 상관이 왕하니까 화토, 여기서 화가 일간이 되겠고요. 토는 상관이 되겠죠. 그래서 화토 진상관격이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병화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 화토 진상관격이 되는 것과, 병화가 수월에 태어나서 화토 진상관격이 되는 것, 병화가 축월에 태어나서 화토 진상관격이 되는 것은 똑같을 것 같지만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 뭐 그때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충미, 월 중에서 토가 가장 왕할 때가 어디냐면 바로 이 미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은 상관격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일간은 약하고 토가 이제 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후 미월은 화가 아직은 세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제 일단은 목으로서 토를 제해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수가 있어서 일단 병화의 어떤 남은 빛, 남은 열을 수보 양광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중에 있는 임수를 가지고 병화를 수보 양광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토가 이렇게 미월에 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임수가 어떻게 됩니까? 임수가 탁해지죠. 이거를 기토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토탁임이 아니고 기토탁임이죠. 이게. 자, 기토탁임이 되게 되면 임수가 어떻게 돼요? 탁해지기 때문에, 탁한 물로서 병화를 보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좀 보강은 되는 것 같지만 좀 어둡고 약간 탁해지는 그런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가 왕할 때는 병화일간도 회강하게 되고 물도 탁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이 있어서, 을목은 좀 공력이 떨어지고요. 간목이 있어서 토를 제해주게 되면 물도 맑아지게 되고 병화를 회강하는 것도 이렇게 제해줄 수가 있겠죠. 일지를 보게 되면 자수가 있습니다. 자수, 병자 일주가 되는데,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미월이 아무리 병화의 빛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토가 왕한 중에 관살이 너무 왕해지게 되면 일간이 어떻게 됩니까? 약간 위협을 많이 받을 수 있죠. 이거는 뭐 따지고 보면 극설교집, 토로서는 병화의 기운을 설기시키고요. 수가 왕해지게 되면 병화를 극해하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아무리 미월 하반이라 하더라도 병화의 빛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목이라든가 아니면 화가 있어서 일간 병화를 좀 생조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용신은 임수로서 병화를 보강하는 수보양강하는 그런 틀이 될 수 있겠는데, 이 사주의 가장 큰 문제, 병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월간에 이렇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어서 병화하고 이게 병신 합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탐합이 되는 것이요. 병화일간은 신금, 정제를 탐하는 것이고요. 신금 입장에서 병화, 정관을 탐하는 것입니다. 로미오가 줄리엣을 보는 것 같고요. 줄리엣이 로미오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서로 연애하느라고 어떻게 돼요? 가문, 내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눈에 들어오지 않죠. 집안에서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사랑에 눈이 멀면 어떻게 됩니까? 저같이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속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불 안 가리고 연애합니다. 물론 선남 선녀가 이제 연애하는 것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고, 사랑이 많은 사회일수록 온기도 있고 따뜻한 그런 사회가 되는데, 일단 사주 명식에서 이렇게 첩신되는 것만큼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첩신되는 이렇게 되게 되면 사주가 좀 약간 탁해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 이게 사주가 탁해지냐면, 옛날 항우가 초한진가 항우라는 장사가 우미희라고 하는 우미인이라고 하는 여자를 되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우 장사가 힘도 세고 뭐 엄청난 그 무게 그 쇳덩이 또 이렇게 들어올릴 수 있는 항우 장사, 적장하고 싸우면 지지 않는 그런 항우가 있죠. 원래 따지고 보면은 항우가 유방보다는 한나라를 사는 유방보다는 더 힘도 세고 더 어떻게 됩니까? 장수답죠. 근데 한나라 유방 같은 경우는 약간은 사람을 쓸 줄 알고 좀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다 대고 이제 또 지략이 있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항우를 이기고 한나라를 이렇게 세운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항우라고 하는 병화가 우미인이라고 하는 신금만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정을 돌보지 않고 한 여자만 사랑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약간 탁해진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까지 놓고 봤을 때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사주의 중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병화일간이 미월의 하반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병화일간이 그 열기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다시 자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금, 자수, 해수, 이거는 뭐예요? 삼복생활이 될 수 있다라고 했죠. 삼복생한.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목이라든가 화가 있어줘가지고, 특히 화가 있어줘서 약해진 병화를 도와줘야 되고요. 목이 있어서 좀 토의 기운을 제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은 이 무토라고 하는 건 미월에 태어난 무토가 되잖아요. 병화일간도 미월에 태어난 것이지만, 이 무토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미라고 하는 것은 토가 가장 왕할 때에 원령의 뿌리를 두고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반드시 회기무강, 병화를 회광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고요. 이렇게 수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병화일간은 물론 지지에 있는 것이 천간에 있는 것을 뭐 지독하게 극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극설교집할 수 있는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토를 제해주고 그 다음에 병화를 생조해주게 되면 좀 나아질 수가 있겠는데, 원국 자체에 목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약하죠. 미중을목이 있고 해중간목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지지에 암장되어 있는 그런 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지지에 암장되어 있는 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무토를 제하는 그런 공력은 없다. 더 심각한 거 말씀드렸죠. 신금이 있어서 탐합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겁니다. 사태가 안 좋은 상황인데도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사태의 추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망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역시 신금하고 탐합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지금 한국하고 어떤 무역적인 것, 그 다음에 일본이 자꾸 헌법을 개정해서 자기네 군대를 갖고 호시탐탐 우리 한국을 좀 얕잡아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일본 자체 이 위정자들, 물론 시민들을 나쁘게 볼 반은 아니겠지만, 이 위정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본의 위정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굉장히 얕잡아 보고 깔보는 그런 성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별거 아닌 거 이렇게 보는데 좀 자존심이 많은 상하죠. 그래서 지금 뭐 불매운동 80%까지 불매운동을 국민 전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통계도 나오긴 하는데,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약간 위기 아닌 지금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것이고, 국민들은 다 합심이 돼서 일본 여행 안 가고 일본 상품 안 사고 이렇게 불매운동도 하고 국민들은 통합되어 있는데, 위정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 당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위정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위정자는 어떻게 돼요? 국민의 뜻과 함께 일본하고 합심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일본 편을 들거나 또 특정 신문사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신문사는 뭐예요? 한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어떤 국민들, 한국의 어떤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데 오히려 일본을 편드는 그러한 사설을 쓰는 사람, 기사를 쓰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것이 뭐예요? 이런 것은 사태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부류의 어떤 정치가들이라든가 신문사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태가 안 좋으면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이익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으면 이 신금이 탐합한 것이 좀 많이 안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축시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물론 무토가 투출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도 토가 다시 왕해, 자축 합토하겠죠. 그래서 토가 다시 왕해지는 것 결코 좋은 것은 아니겠고요. 그 다음에 무술시가 되면 또 마찬가지죠. 이거는 무자시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무술은 미에도 뿌리를 두고 술에도 뿌리를 두고 투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100% 회귀부강할 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진시가 되게 되면은 임수가 투출을 해서 병화의 어떤 기운을 수보양강 해주는 것 좋습니다만, 자수가 있게 되면 진토하고 어떻게 되거나 자진 반합 회고가 있죠. 자진 반합 회국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수기가 왕성하게 지게 되면 병화일간이 약한데 임수가 어떻게 됩니까? 병화를 극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극설교집이 된다. 물론 임수가 있거나 임진시 개사시가 된다라고 하면 개수가 있어서 이 병화가 신금을 탐하지는 않습니다만,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건 극설교집이 돼서 사주가 혼탁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개사시가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병화가 시지에서 녹을 얻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가 있게 되면 개수가 병화를 절제시키게 되니까 신금하고 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병화를 수보양광하는 그런 공력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개수가 투출하는 것은 썩 좋진 않죠. 이런 경우에도 울로는 어떻게 돼요? 동남 목화향으로 가는 것이 사주를 중화시키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 8월 8일 입춘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